저는 아트케이오스모스의 곽미라입니다. 저는 독립연구자로 스스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범인공지능, 의식의 원형, 이런 좀 거창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응용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가상 비서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보통 무기를 얻고 있는 거는 AI 스피커나 가상 로봇도 있지만 3D 캐릭터 형태의 가상 비서를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가상 비서 제품들이 저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나를 위한 친구나 비서가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3D 캐릭터 형태의 가상 비서가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징은 하나는 내가 이 비서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이 비서랑 나 사이에 같이 공유하는 기억이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3차원 캐릭터가 나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성격이 변화를 한다던가 약간의 괴성을 가진 것 같은 흉내를 내주면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실제로 나를 위한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려나 비서 기능을 다 구현하는 데는 갈 길이 멀지만 그 가운데 아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능보다도 먼저 아주 유용하면서도 빨리 구현할 수 있는 기능 2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사용자의 하루를 돌아보고 그 사람의 버릇, 그러니까 본인이 고쳐야 될 점, 그리고 계획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하루를 돌아보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은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주로 생활하는 반경을 개념적인 가상 공간으로 표현하고, 이걸 시간축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이동했으며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놓치고 있는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3차원 캐릭터가 일깨워주면서 그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복약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추천 아니면 제안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럼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활동, 움직임, 네. 실시간 움직임을 측정함으로써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주로 수집하는 핵심이 되는 부분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 모바일 앱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누가 어떻게 생성을 했는가, 이 소스에 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내용들이 있겠고, 여기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용자가 간접적으로 입력하는 내용이 있고, 사용자랑 무관하지만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 3차원 캐릭터와 사용자가 소통하는 방식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메신저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사용자가 내리는 명령이나 기억시키고 싶은 내용들을 적은 것, 이게 직접 입력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일정 설정이나 알람, 아니면 뭔가를 기록해달라는 직접적인 명령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사용자가 모바일 폰을 늘 들고 다니면서 생기는 디지털 접점들, 그러니까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사람들하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약간 회피하는 식으로 응답을 했는가, 이런 패턴들, 그리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나, 그리고 어디서 어떤 정보를 나중에 다시 뒤져보려고 저장을 했으나 뒤져보지 않고 있나,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 앱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하루를 되돌아보는 동안 본인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버릇을 알아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이메일, 메시지 내용, 통화한 음성 기록 같은 것들을 내용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강력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사용자한테 신뢰를 얻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개발자나 서버 관리자가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저장을 할 거지만 그만큼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런 작업을 한 행태를 바탕으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비스가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네, 기본은 모바일 앱이고요. 3D 캐릭터이다 보니까 모양이 시각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서 고유의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와 로봇을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따라다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간단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곳곳에 붙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장치의 개발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고요. 현재로서는 모바일 앱하고 웹 앱이 주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강아지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를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 이름은 그리핀 AI인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을 그리핀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리핀이 신화 속에 있는 가상의 동물인데 반은 사자고 반은 독수리인 굉장히 능력이 많으면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동물이어서 아주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핀도 캐릭터 중에 하나고요. 초기에 제공하려고 하는 캐릭터 3가지가 현재 디자인이 진행 중인데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런 연구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던 푸들, 경이라고 높여 부르던 그 개 푸들의 이름을 따서 아트만. 푸들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기도 하고 캐릭터화하기에도 좋아서 이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아트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또 있는 캐릭터인데요. 모아이. 이렇게 3가지가 초기에 제공하는 3개의 캐릭터 디자인으로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모델들의 이름은 그리핀, 아트만, 모아이이지만 사용자가 자기가 붙여주는 이름을 따로 정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직장 상사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 좋겠네요. 그리고 반말을 하게 되면 이 캐릭터가 사용자의 그런 말하는 습관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또 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교감하면서 네. 성격을 알아갈 수 있는 기술, 네.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이 핵심적인 거고요. 네. 그게 반응하는, 네, 그게 자체가 이제 AI. 네.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되는 기술인가요? 네,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훨씬 더 사용자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나를 위한 누군가가 진짜로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 3D 캐릭터를 가졌을 때는 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다른 알람이나 이런 것보다 별다른 기능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준다거나 어떤 조언을 해준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실제로 하면서 학습이 또한 사람한테 친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정서적인 특징도 같이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도움을 주려고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을 같이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만들고 있는 게 그런 식의 피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심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앱들을 이 사용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야기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니까요. 아주 어려운 기술들은 아니지만 저같이 1인 개발자가 만들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랑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서 독특한 부분들이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적 기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인문학적 기능이 배제돼서 네.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기술들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인간 자체를 계속 고찰하는 데 대한 연구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강관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웨어러블 기기의 정보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다른 개발자나 다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들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에서 아주 침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허용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팽태. 몬스터 게임이 단순하지만 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네. 네, 복잡한 게 아니고. 네. 프로 중에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용자의 사용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동영상이랑 실제로 어떤 걸 사용자가 보게 될 건가를 좀 직접 알 수 있는 지금은 설명만으로 들어서 그래. 감이 안 잡히는 면이 있는데 진짜로 내가 보게 되는 게 어디서 뭐지 어떻게 사용하지 이걸 알 수 있게 모범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게 8월달 계획입니다. 8월달. 네. 벌써 이렇게 52데이스라고 정해놓으신 걸 보면 네. 벌써 된 거 아니에요? 뒤에서 부분 구현되어 있는 것들은 있는데 이걸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패키지화한 건 아닌 상태. 이렇게 나중에 서비스화 된다고 하면 네. 그 어플 형태로 유료로 제공되는 거죠. 이제 저의 굉장히 회사로서 취약한 점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건 이제 점이 생각해 봐야 있는데요. 될 예, 저는 사실은 광고를 넣거나 하는 방법은 좀 피하고 싶고 처음에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유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을 기꺼이 들게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예. 아무래도 3D 캐릭터이다 보면은 이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려면 그걸 실제로 내가 가까이 보고 싶고 만질 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건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이런 개 형상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제작되는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는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캐릭터가 또 나온다는. 네. 모바일 앱으로 볼 때는 마치 그냥 영상 통화를 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지만 고유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봤을 때 내 앞에 이게 드디어 있는 느낌. 그래서 이런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로는 회사에서 나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혹은 집에서 내 침대 옆에 두고 내가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만 보이게 하고 그 외에 하드웨어 로봇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했는데 따라다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게 하는데 이런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를 곳곳에 비치시키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주 간단한 3D가 아닌 2D 형태의 아주 간단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곳곳에 스티커처럼 붙이게 해서 이게 그 해당 장소에서 특별히 유용한 정보만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관 문 앞에 장치를 부착했을 경우에는 내가 신발을 신는 동안 내 눈높이에서 이 제가 선택한 캐릭터의 약간 이모티콘 같은 게 나타나면서 오늘의 날씨 좀 특별히 우산을 챙겨가야 한다면 더욱더 눈에 띄게 깜빡거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 옆에서는 그 시간에 복용해야 할 약에 대해서 알려준다거나 자기 전에는 알람 설정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억하도록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지점에서만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2D 장치도 같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을 대충 제시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3D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을 원하느냐라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고 그 캐릭터로 이제 그 사람의 가상 3D 비서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아이디어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접 관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쭉 컴퓨터 공부만 했고요. 제가 만으로 3살 때 인공 존재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때부터 쭉 일을 3살 때? 네, 3살 때요. 3살 때 이제 제가 스스로 책도 읽을 수 없던 그 시절에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동화책에서 저는 이제 인공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늘 얘기하는 얘가 예전 동화 중에 주로 이제 안델센 동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황제가 나이팅게일을 아꼈는데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좋아했는데 그 나이팅게일이 피곤하고 아프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하들이 돈을 모아서 금으로 만든 기계 나이팅게일을 선물해서 그 나이팅게일이 지치지도 않고 노래를 하니까 기뻐하고 원래 있던 나이팅게일은 슬퍼하며 떠나갔다. 근데 황제가 알아누웠는데 그 기계 나이팅게일도 고장이 돼서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어느 날 원래 나이팅게일이 찾아와서 병이 회복됐다는 그런 동화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자연의 나이팅게일이 더 좋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교훈인 듯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애기 때인데도 싫었고 기계 나이팅게일도 더 발전을 당연히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같은 동화를 봤을 때도 동상이었잖아요. 동상 인조의 동상이 동은 아니니까 그냥 스태츄라고 했죠. 조각상이 가지는 감정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공존재 그것이 가지는 의식, 감정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학문적으로 제가 연구할 수 있는 길은 컴퓨터학과로 진학하는 것이었고 거기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 박사과정 때는 스스로 위협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용자가 일일이 그 패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언제쯤 위험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해줄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너무 방대하게 점점 연구 범위를 늘려가다가 학위를 받지 못하고 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네, 개발도 스스로 참여한 프로젝트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 자체가 이런 인공지능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주어진 일 자체의 주된 내용이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계속 연결을 짓는 식으로 일을 좀 많이 크게 벌였어요.